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6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다음 중 ERP 도입의 최종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거. 네, 요거 궁극적인 목적,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에 있다. 3번으로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성공 전략으로 바르지 않은 건데요. 3번인데 자, 이 BPR을 먼저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BPR에 맞춰서 ERP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걸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ERP 도입 의의를 설명한 건데요.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입니다. 각각 개별 체계로 하는 거 아니고요. 통합적인 거 좋아합니다. 통합적인 프로세스 구축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맞지 않는 설명은 4번. 4번. 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각 시스템별 아닙니다. 통합 좋아합니다. 네,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5번. 자, 문제 마스크 공장에서 5명의 작업자가 세대 기계에 10시간 동안 2000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동 생산성 부분인데요. 노동 생산성이기 때문에 기계가 몇 대인 건 상관이 없어요. 고려하지 마시고요. 5명이 10시간 동안 2000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0개 나오실 거예요. 정답 3번입니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BOM 종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옵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셈블 투 오더 형태의 전략을 합니다. MPS 수립할 때도 옵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 네, 모듈러 BOM에 대한 설명이고요. 엔지니어링 BOM은 설계 BOM이라고 해서 설계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프로덕션 BOM 같은 경우는 매뉴팩처링 BOM이라고도 불리는데 생산 BOM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산 부서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버티드 BOM은 역 BOM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BOM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부품 제품을 만드는 형태로 하지만 BOM이 이제 역 형태를 띠는 거죠. 그래서 화학이나 제철 같은 산업에서 나오는 형태의 그 역삼각형에 해당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학이나 제철 같은 산업에서 나오는 형태, 인버티드 BOM, 역 BOM입니다. 정답 1번. 7번 한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수요 예측 기법을 옳은 것은 부분인데요. 자, 이노베이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동평균법, 지수평화법 주로 사용됩니다. 원가 품질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라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성숙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해서 도입기, 그래프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 도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진출하는 단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장기 같은 경우,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량이 증가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숙기가 여기 해당되는 거, 쇠퇴기는 이제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 단계, 대체품 마련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8번 MRP를 적용하기 힘들고요. 작업 WBS의 기초에서 각 행위의 전후 관계와 소요 기간을 활용한 전통적 스케줄링 방식, CPM이 주로 사용되는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프로젝트 생산 방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고량 이런 것들에서 큰 것들이 이제 좀 이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통적 스케줄링 방식이 이용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별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나 가구, 기계 장비 같은 주문자 요구에 의한 생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속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텔레비전 같은 이제 주로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러한 생산 쪽에 해당되는 생산 방식의 연속 생산 방식입니다. 흐름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요, 액체, 기체, 분말 같은 경우를 생산하는 방식이 흐름 생산 방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음 중 생산 및 재고 시스템을 위한 총괄 생산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라는 부분인데요. 총괄 생산 계획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 생산 시스템이나 재고 시스템을 통한 총괄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생산 시스템의 능력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파악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한 변수들을 이용해서 총괄 생산 계획을 하게 되는데 생산률 조정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생산 능력이 안 되면 하청을 주기도 하고요. 재고 수준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용 수준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품질을 조정하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네요. 네,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재고량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요. 필요한 양만큼 주문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을 설정합니다. 라는 거에서 기간 주문량이라고 해서 POQ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을 잡아주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간이니까 피어리어드가 들어가는 기간 주문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고정 주문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게 고정 주문량, 주문량이 고정된 거니까 고정 주문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제적 주문량 같은 경우는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주문량을 결정하는 거 경제적 주문량입니다. 재주문 시점 같은 경우는요. 재고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문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방식이 되는 일정 수준에 해당되는 게 재주문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11번 주어진 생산 예정표에 의해 결정된 생산량에 대해서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이것을 현재 인원과 기계 설비 능력을 고려해서 양자를 조정하는 기능, 요 공수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계획 같은 경우는 그 생산 계획에 의해 실제로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필요한 작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실행 계획으로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정 계획.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할까 하는 게 일정 계획이고요. 뭐 그리고 뭐 절차 계획 이런 것들은 절차계획, 공정계획 이런 것들은 절차계획은 이제 공정의 순서를 정의한 게 절차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의 순서, 표준 시간, 각 작업이 행해야 할 장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할당하는 게 절차계획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정계획도 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계획과 같은 맥락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12번입니다. 공수계획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공수의 단위는 아래 중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공수계획에서 쓰이는 거 인일 그래서 일수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인주는 별도로 없어요. 인시, 시간으로 하는 거 있고 인분 이런 거 있는데 이 중에서 인시, 아무래도 시간당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13번 문제. 네,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간트 차트는 이제 이런 가로선으로 가로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뭐 1월, 2월, 3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이건 아니고. 뭐 작업이 어떤 작업, A라는 작업이 시작되고 끝나는 거, 뭐 B 작업 시작되고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하는 거, 가로선으로 표시하는 게 간트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 독립적인 설명 적절한 것은요, 각 작업의 완료 시간을 알 수 있고요, 전체 공정 시간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가로선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상호간 명확한 관계나 정밀성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3번만 맞고요. 다른 것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에로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에로 공정 요거는 요건데요. 자, 작업장의 능력 이상의 부하가 적용이 되어서 전체 공정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을 에로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활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고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생산 속도를 느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능력 이하의 능력 이상의 부하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로 공정은 병목 공정 또는 병목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2번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15번 JIT 적시 생산 방식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적시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이 고정성을 요구한다 아닙니다. 적시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신축성이 요구됩니다.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적시에 적합한 재고만을 가지고 풀 방식을 통해서 적합한 재고나 부품을 가지고서 이제 적시에 생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신축성을 요구하고요. 자동화가 하이스피드 자동화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소시장의 수요에 따라간다라는 거 맞고요. 고정성을 요구하지 않고요. 신축성이 필요해요. 네, JIT 생산 방식의 장점입니다. 수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다공정 설비로 노동력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공장 전체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건 단점이에요. 그리고 낭비 제거됩니다. 향상됩니다.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1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재고 유지 비용은 이제 보관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관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부화로 인한 손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관료, 진부화 이해한 거기 때문에 총 30만 원으로 해서 네, 1번으로 해서 내용을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물품 수송비 같은 경우는요, 구매 발주 비용 쪽이고요. 구매나 발주 쪽이고요. 물가 조사비 같은 경우도 구매 발주 비용 쪽입니다. 기계 유휴 비용 같은 경우는 생산 준비 비용, 통관료 이런 것들은 이제 구매 발주 비용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쪽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구매 발주 비용, 생산 준비 비용, 재고 유지 비용 세 가지 비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되는 건 보관료 그리고 재고 감소비 요거다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필요한 물품의 발주량 크기를 경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요거는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것으로 재고 유지 비용과 주민 비용 최소화하는 거 그걸 경제적 주문량을 하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이고요. 그리고 소요량으로 발주량을 계산하고 제품 반제품을 대상으로 재고 레코드 파일 및 그리고 나가 기준 정보가 되는 자재 관리 및 재고 통제 기법, 자재 소요량 계획. 자재 소요량 계획에 들어가는 자재 명세서 부분이죠. 그래서 자재 명세 BOM에 대한 거 해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9번 MRP 수행을 위해 입력 요소를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MRP 입력 요소 세 가지 있었습니다. 주 생산 계획, MPS, BOM 자재 명세서, 재고 명세서, IRF 요거였죠. 이렇게 세 가지 필요했고요. 구매 리드 타임은 필요 없었어요. 네, 4번 정답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중 SCM의 세 가지 주요 흐름에 포함되는 것은 부분인데 SCM 대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 주요 흐름 요거예요. 제품 서비스 흐름, 네, 그리고 정보 흐름, 재정 흐름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정보 흐름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잘 안 풀리시는 분들 정리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